저희 JTBC가 국회 사무처가 공개해놓은 올 한 해 의원들의 출장 보고서를 모두 분석해봤습니다. 의원들은 72차례 출장해서 전 세계 99개 도시를 방문했습니다. 가장 많이 방문한 10개 도시를 추려봤더니 뉴욕과 워싱턴, 또 모스크바도 있었지만 스페인과 호주, 그리고 뉴질랜드의 도시들이 많았습니다. 정치 외교적인 관계보다는 휴양지라는 이미지가 먼저 떠오르는 곳들입니다. 그리고 어제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비롯해 일부 의원들이 베트남 다낭으로 향했습니다. 어제는 본회의가 예정됐던 날이고 고 김용균 씨의 어머니가 울음으로 호소한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 등 83건의 법안이 상정돼 있었습니다. 다낭에서는 어떤 일정이었는지 박소연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어제 저녁 국회 본회의장입니다. 고 김용균 씨 유족들이 방청석에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통과를 애태우며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의원들 자리 곳곳이 비었습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전 원내대표와 곽상도, 신보라, 장석춘 의원은 이날 저녁 베트남의 대표 휴양지인 다낭으로 떠났습니다. 비행기는 오후 6시 45분 편, 본회의가 오후 5시 반에 시작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법안 처리에 거의 자리하지 못했습니다. 3박 4일 일정인 이번 출장은 한국과 베트남의 교류 협력과 다낭 무역관 방문 등이 목적입니다. 운영위에서 공식적인 일정이라서 그렇다는 거 말고는 저는 알고 있는 게 없어요. 다낭 무역관이 아직 문을 열지도 않았다는 지적에 다른 관계자는 준비 상황 점검차라고 답했습니다. 출장에는 국회 예산이 투입됐습니다. 상임위 예산마다 다 있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거로 가신 거죠. 항공유하고 최저비죠. 예. 더불어민주당은 입법부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일부 의원들이 다낭 출장으로 자리를 비운 이날 본회의에서는 모두 83건의 법안이 처리됐습니다. JTBC 박소연입니다. 이뿐 아니라 2주 전에는 국회 교육위원회 일부 의원들이 호주와 뉴질랜드로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당시에는 이른바 유치원 3법 처리를 두고 여야 간의 논란이 컸을 때였죠. 이 역시 JTBC가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서 일정을 확인해봤습니다. 정종문 기자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자, 정 기자, 지금 들고 나온 서류가 당시의 일정표인가 보죠? 네, 저희가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서 얻어낸 일정입니다. 지난 12일부터 19일까지 총 6박 8일간의 일정인데요. 호주의 시드니에서 시작해서 뉴질랜드의 퀸스타운, 그리고 뉴질랜드 오클랜드를 거쳐 돌아오는 일정입니다. 예. 특히 눈에 띄는 건 뉴질랜드 퀸스타운입니다. 퀸스타운에서는 특별한 일정이 없었습니다. 토요일에 도착해서 주말을 보냈는데요. 물론 주말이라 쉬었다고 할 수 있지만 지금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시드니에서 굳이 뉴질랜드 퀸스타운까지 가고 그리고 다시 비행기를 타고 오클랜드로 올라옵니다. 별다른 일정이 없는 곳인데 굳이 멀리 돌아간 겁니다. 자, 그렇다면 퀸스타운은 어떤 곳입니까? 네, 퀸스타운은 뉴질랜드의 대표적인 관광지로 꼽히는 곳입니다. 특히 고원지대에 있는 와카티포 호수가 매우 유명합니다. 예. 자, 그런데 주말이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주말이기도 하고 꼭 관광을 했다고 문제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 뭐 이런 반론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공식 일정 없이 관광지를 방문했고 이곳을 오고 가는 비행기 티켓 값은 모두 국회 예산이 소요됐습니다. 예. 그리고 비행기 값이 1,700만 원이 넘게 들었는데 이걸 포함해서 3천만 원 가까이를 전부 국회 교육위원회가 부담했습니다. 전부 국회 교육위원회. 결국은 국민 세금이 들어갔다는 이야기인 건데요. 네. 자, 그렇다면 교육위원회에서 누가 어떤 의원이 간 겁니까? 네, 교육위원장인 이찬열 바른미래당 의원, 그리고 같은 상임위 소속인 곽상도, 전희경 의원 등이 자유한국당 의원 등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이른바 유치원 3법 처리 문제를 두고 여야가 평행선을 달렸을 때입니다. 예. 해외 출장보다는 심사에 더 시간을 냈어야 할 그런 중요한 시기인데요. 예. 그래서 애초에 이 출장에 동행할 예정이었던 여야 간사는 최종 출장 명단에서 빠졌습니다. 예. 자, 물론 뭐 국회의원들이 해외 출장 가서는 안 된다. 뭐 이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뭐 의원들 역시도 의원 차원에서의 외교 활동은 필요한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꼭 참석해야 하는 각종 국제회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기와 일정이 중요합니다. 굳이 멀리 있는 관광지를 끼워 넣는다든지 아니면 어제 김성태 전 원내대표와 곽상도 의원 일행처럼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아예 관광지로 출장을 가는 경우라면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예. 특히 곽상도 의원의 경우에는 뉴질랜드에 다녀온 지 2주도 안 돼서 다시 베트남 다낭으로 출국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원내 지도부에서 어떻게 따로 이에 대해서 입장이 나온 게 있습니까? 네, 오늘 관련 질문 국회에서 나왔습니다. 이에 대한 나경원 원내대표의 답변은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예. 어제 김성태 전 원내대표 포함해서 운영위 소속분들이 해외 순방을 좀 내용을 더 파악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들도 느끼실 텐데 사실 뭐 매년 이맘때 자주 나왔던 뉴스기도 한데 참 꾸준한 뉴스인 것 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정종문 기자였습니다. 무소속인 이용호 의원과 손금주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두 의원은 국민의당 소속으로 지난 20대 총선에서 당선됐지만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합당에 참여하지 않고 무소속으로 남았습니다. 두 의원의 입당으로 민주당의 의석수는 131석으로 늘었습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의 대체 복무안이 확정됐습니다. 당초 예고됐던 대로 현역보다 2배 오래 교정시설에서 일하게 됐습니다. 인권위와 시민단체들은 과도한 조치라고 반발했습니다. 박현주 기자입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은 오는 2020년부터 군복무 대신 36개월 동안 교정시설에서 합숙 근무를 하게 됐습니다. 현역 18개월에 비해 2배 긴 기간이며 취사, 배식, 의료 지원 등 업무를 맡을 예정입니다. 예비군 훈련도 2박 3일 동원 훈련의 2배인 엿새 정도를 훈련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실제 양심적 병역 거부자인지를 가리는 심사위원회는 국방부 산하에 마련될 예정입니다. 연간 600명 정도를 대체복무자로 정하는데 시행 첫 해에는 신청자가 몰릴 수 있어 1,200명까지 뽑기로 했습니다. 논란 속에 입법 예고가 이뤄졌지만 반발도 만만찮습니다. 인권위는 성명을 내고 대체복무제 도입안은 국제인권 기준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고 시민단체들도 징벌적 성격이 짙다고 반발했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공청회, 언론 보도, 온라인 여론 등을 통해 의견 차이가 크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JTBC 박현주입니다. 위험한 업무의 외주화를 막자는 취지의 김용균법,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이틀 새 산업 현장에서는 3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작업자를 보호해야 할 안전장치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습니다. 정영재 기자입니다. 충남 아산에 있는 한 식품 공장 문 앞에 작업 중지 명령서가 붙었습니다. 지난 26일 저녁 8시 40분쯤 이곳에서 일하던 44살 장모 씨가 숨졌기 때문입니다. 장 씨는 컨베이어 벨트를 수리하고 있었는데 멈춰 있어야 할 박스 옮기는 로봇이 갑자기 움직이면서 변을 당했습니다. 산업용 로봇 주변에는 1.8m 높이의 울타리를 설치해야 합니다. 울타리 문이 열리거나 무게를 감지하면 작동을 멈추는 안전장치가 있어야 하지만 없거나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노동자 일어났다. 그 노동자까지도 회사에서 안내지시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보다 3시간 전 충남 예산의 한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도 29살 고려인 노동자가 설비에 끼어 목숨을 잃었습니다. 부품을 식별하는 태그를 붙이러 설비 위에 올라갔다 사고를 당한 겁니다. 고용노동부는 이 작업장에도 전면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6시 반쯤에는 부산 북구에서 주차 타워를 수리 중이던 57살 이모 씨가 떨어져 숨졌습니다. 경찰은 안전장치가 제대로 갖춰져 있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JTBC 정영재입니다. 노동자가 숨지거나 다친 업체, 이른바 산재 불량 사업자 명단을 오늘 정부가 공개했습니다. 모두 1,400곳이나 됐습니다. 앞으로 김용균법이 적용이 되면 이 중 절반은 작업 중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성화선 기자입니다. 공개 기준이 강화되면서 올해 발표된 산재 불량 사업장은 지난해 2배로 늘었습니다. 폭발 사고로 4명이 숨진 STX 조선해양, 김포 주상복합 건물공사 화재로 6명이 사망한 예주종합건설 등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불량 사업장의 절반 이상은 건설업종이었고 100인 미만의 소규모 업체가 80%를 넘게 차지했습니다. 산재가 발생하면 당국에 보고해야 하는데 이를 어긴 업체도 120곳이 넘습니다. 서울경마장 조교사협회의 경우 무려 50회나 산재 보고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공개 대상 중 중대재해나 사망사고가 난 곳만 절반이 넘는 717곳이었습니다.
어제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김용균법에 따르면 앞으로 이런 사업장에서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간은 법이 아닌 지침을 근거로 작업 중지 명령을 했는데 대상이나 범위가 모호하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급박한 위험이 닥쳤을 때는 노동자가 스스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습니다. 산업 현장에서 사고로 숨지는 노동자 수는 매년 1000여 명. 원청업체의 책임을 강화한 김용균법의 통과로 산재불량 사업장이 줄어들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JTBC 성화선입니다.